기아는 카카오와 다른 거와 다르게 주가가 다른 주식 다 대형주들 실는 동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기아 보시면 올해 2월달 고점을 직후로 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이 3, 4, 5, 6, 7, 8, 9 동안 사실 횡보를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죠. 계속 그냥 평범한 거래량이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8월달 중순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실린 적이 있었고요. 예, 여기서 맞아요. 뭐 이것도 거래량이 실린 거냐라고 하면 그러게요. 오늘 뭐 있지만 거래를 이거를 조금 당겨서 보면 그래도 오늘 그 정도가 갖고 상당히 네. 상당하다 의미 있다 보기 좀 약한 거 아니에요? 평균 거래량을 훨씬 더 뛰어넘잖아요. 음. 네. 최근 두세 달 평균 거래량 뛰어넘고 오늘도 이런 장에서도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의 일부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분봉에서도 저는 개인적인 좋은 흐름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아에서는.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의 지금 논리는 이 월봉 보면 이제 10년 전 주가랑 똑같거든요, 사실. 이제 2011년, 12년 그때 차화정 시대 때 현대차, 기아차 합산 영업이익 12조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기아차와 현대차는 10년 전 주가랑 지금 주가랑 똑같아요. 이익은 회복했죠. 네. 그때 이익이랑. 근데 주가 똑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3년 전이나 그때보다 2배 늘었는데 뭐 삼성전자 계속 오르긴 했지만 주가는 이미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뭐 인플레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익은 그대로지만 여기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정말 내연기관만 만들었었고 지금 기아와 현대는 수소차,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럼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10년 전 주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논리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고 이제 다음 차기 주도주가 자동차 섹터에서 좀 가능하다고 봤는데 5월달, 6월달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계속 발목을 잡았고 공급 이제 차를 생각보다 팔지 못하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당연히 하반기 뒤로 가면 갈수록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때마침 이제 다른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풀리면서 이쪽 수급으로 왔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부터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거래량 하나만 더 뽑아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볼 게 LG 이노텍이죠.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이런 그림이 현대차, 기아차에서 나와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금요일 날 애플카 이슈 붙으면서 이노텍이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올랐잖아요. 네, 약간의 형태, 주가 패턴은 좀 다르긴 하지만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기아차도 그렇고. 볼까요? 이게 보면 아니 거래량은 안 나오네요. 이거는 기아고 이건 이노텍인데 일단 대량 거래로 잡아놓고 횡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7월달, 8월달 사실 조금 테이퍼링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고생을 했다가 거래량 없이 쭉 밀렸다가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왔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24만 원을 넘어가 주면 거래량 터트리면서 그럼 이제 전형적인 신고가 매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 만들었을 때도 신고가 매매에 부합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시장에 쓸려서 내려온 기업의 문제보다는 시장에 쓸려서 내려온 경향이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리포트 LG 이노텍 리포트들을 보면 전 사업 부분 다 좋거든요. 애플 이슈 뭐 오늘 좀 약간 애플이 중국에서 뭐 팔지도 모른다는 이슈가 나와서 좀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노텍도 시가총액 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주도주 완전 시장을 핸들링하는 주도주로 보기에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S오일도 좀 올랐거든요. S오일도 3% 정도 올랐어요. 예, 이런 것들도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요. 아까 롯데정밀화학 말씀하시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아니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흐름이 좋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했고, 네. 하고 송원산업이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시면 얘도 똑같이 고점에서 대량거래 음봉이 나와서 일단 단기적으로 쉬어간다라는 기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 황현 팀장님 얘기가 히트 종목이지 최근에 그죠? 엄청 히트 요거랑 종목이에요. 요거 두 개 보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게 8월 달에 요게 멕시코 수주 그다음에 이게 사우디 수주 두 개 이슈로 묶어서 매집 잘했고 에너지 응축시켰다가 올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제 폭발시켰던 거고요. 근데 이제 대량거래 음봉 나오면서 좀 쉬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얘는 카카오처럼 완전히 끝났다, 카카오처럼 쉬어갔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현대 엔지니어링 성장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 성장할 때까지는 분명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8월 중순에 대량거래 한번 이 양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테이퍼링 이슈로 같이 좀 밀렸다가 올라올 때 거래가 또 터졌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뭐가 붙었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소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왜 롯데정밀화학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굉장히 좀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경제는. 일단 당장 수소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물을 전기분해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2030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기존에 있었던 물질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천연가스하고 암모니아입니다. 제가 왜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말씀드렸냐면 이제 롯데정밀화학도 암모니아 때문에 수소시에 붙었지만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암모니아 관련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진 현금 가지고 M&A 한다. M&A 하겠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자기 플랜트 짓고 거기서 뽑아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뭐 효성도 그렇고 코오롱도 그렇고 우리나라 하나도 그렇고 지금 그룹주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중공업 그룹에서 친환경으로 지금 그치. 전환하는 구조잖아요. 네. 이거는 유가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대표적으로 유가 연계 기업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고 발주 나오니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하는 기업인데 이제 유가 산업들은 유가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는 돈을 벌고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느낌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든 그다음에 쉐브론이든 전 세계 있는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다 친환경으로 지금 가려고 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 에너지 쪽으로. 삼성 에너지 엔지니어는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가시화권이라기보다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 관련 이슈인 거죠. 그러면 수소에 대한 추진을 분명히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슬슬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뭔가 이벤트, 트리거가 나와주면 전고점이었던 28,000원, 29,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냐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할 때 정도까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회사가 그렇죠.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겠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거죠? 10조 정도 밸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현대가 엔지니어링이.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인데 못 가도 7, 8조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많아요. 언제? 네. 10월, 11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4조 5천인데 그럼 상승 여력 되게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질이 다르게 돈을 버는 구간에 도입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도 저는 해봐도 될 만한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등분선 그어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이건 33분선이고요. 예, 거래량 터지면서 내렸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50%는 될 거예요. 여기죠. 21,000원. 딱 여기서 이제 50% 되돌림의 반등 딱 그 자리긴 했죠. 그러네. 이렇게도 봅니다. 이렇게도 보고 뭐 굳이 뭐 등분선 가져다 붙이는 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거를 잘 가져다 붙이는 게 기술적 분석 테크니션들이 잘하는 방법이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이게 3등분선을 놓고 봤으면 한 22,000원 정도 였겠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손님들한테도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만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정작 여기서는 못 사고 요 거래량 보고 사기 시작했어요. 네, 요거 보고 확인하고.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이 가격대 22,000원, 23,000원대에서 사주겠다는 주체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1,000원대에 산 거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먹은 거죠.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먹고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고 나는 그거 리스크 위험한 거 두근두근한 거 싫다 하면 이제 이거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셌던 종목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 LG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또 뭐 S-오일도 뭐 같이 본다 보고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